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드릴 이슈는 바로 2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국제 업무 지구에 대해 보다 쉽게 파헤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발표된 계획을 보면 51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말 거대한 사업으로 반백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허나 과연 사업이 25년 착공을 할 수 있을 만큼 착착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보시면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15만 평 정도 됩니다.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용도 지역은 준주거와 일반 중심 상업 지역으로 중상향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행자는 코레일과 SH가 맡았고 토지 소유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서부 이천동은 제외시키고 개발한다는 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코레일에서 단독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구역입니다. KTX 건설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이거 팔아서 메꾸려고 했었던 거죠. 아무튼 2006년 당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당시 삼성, 현대 등 민간 건설사들이 붙어서 으쌰으쌰 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 당시 서울시장님이셨고 현재도 서울시장님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키우죠. 그건 바로 정비창 부지랑 서부 이천동이랑 함께 개발하자라고 사업을 확대시킵니다. 딱 이 대목에서 국제 업무지구 사업이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사업을 하려면 서부 이천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기는 단독 빌라 하다못해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지분 없는 아파트도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죠. 쉽게 말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차 사업은 지연되고 미뤄지고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서부 이촌동을 연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이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한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셨고 이 사업의 핵심인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한강을 서부 이촌동이 맡고 있으니까 이걸 통으로 개발해야 한강과 국제 업무지구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도 한강 르네상스를 엄청 밀고 계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물을 엄청 좋아하시나 봅니다. 시장님 별명 중엔 오세이돈이라는 별명도 있으시죠. 자, 아무튼 이런 사업지였는데 이제는 서부 이촌동 빼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제는 민간 사업자가 아닌 공공이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코레일과 SH 두 명의 시행사가 땅을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하고 녹지 및 공원을 전부 만들어 놓고 그림과 같이 20개의 필지로 쪼개서 각각 민간 사업자들한테 건물을 짓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통개발이 아니고 분할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코레일과 SH가 이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땅값 포함해서 약 14조 정도 드는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 땅을 민간한테 팔겠죠. 그럼 코레일과 SH도 남아야 하니까 14조보다 더 비싸게 팔겠지만 얼마에 팔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14조라고 잡고 계산을 해봐도 20개 필지면 단순 계산해서 7천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누구한테 팔 거고 누가 이 땅을 기꺼이 사서 개발을 할 거냐라는 건데 최근 정부에서 PF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필지당 7천억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땅 살 돈도 없이 진행하던 것은 이제 안 되니까 최소 땅 살 돈은 가지고 사업에 들어와라 하는 거고 그게 필지당 최소 잡았을 때 7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7천억이 있으려면 최소 굵직한 건설사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5년 착공을 해서 2030년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해관계가 심플해진 만큼 결국 완성은 되겠지만 30년 완공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슈로 인해 용산 일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은 맞으나 국제 업무지구의 이슈를 생각해 투자를 하신다기보다 용산 전체적인 입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됐다 치고 되면 어떤 모습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듯이 최고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모두
연결해서 45층 높이의 약 1km 정도의 길이의 스카이트레일을 조성해서 여기에 뭐 카페, 음식점, 판매시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공공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라고 했죠. 이거 되면 정말 핫플레이스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한강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엄청 나겠죠. 한마디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며 관광 산업도 되게 활발히 진행될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만초천 개발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국제업무지구 및 전자상가 내에 물길이 흐르게 되면 정말 멋있게 탄생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앞에 지나가는 철길 또한 지하화를 하고 그 위로 공원 및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진짜 이게 다 되면 여기는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해지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현재 용산 일대가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국제업무지구가 2030년 완공이 될 만큼 착착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늦게 되더라도 된다고 본다면 업무지구와 인접한 용산 일대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 현재 상황상 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마어마해지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쉽게 착착착 되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보이며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용산에 내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본인 투자금으로 진입 가능한 용산 일대 중에서 최고의 상급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이고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보다 쉽게 파헤쳐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프로부동산 카페, 블로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부동산은 고객님들께 항상 낮은 프리미엄과 낮은 투자금으로 최고의 상급지를 진입할 수 있게 돕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